지난주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 상고 이유서 역시도 제출할 것을 서두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속전속결로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 주어진 기간보다 상고 이유서 제출 시한이 더 깁니다. 10일과 20일로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빨리 작성해야겠다는 게 검찰의 뜻입니다. 그만큼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겠다,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대법원 선고를 좀 빨리 당겨보겠다, 이런 뜻이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고등법원으로 다시 내려보내는 파기환송이 아니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해서 시간을 더 줄일 수 있는 파기자판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지난주 내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또 쑥 들어갔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좀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건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권에서 이 파기자판 얘기를 꺼내면서 지지층한테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니냐. 이건 좀 너무 지나치다. 네네. 좀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실성 없는 걸 갖고 지지층을 희망 고문하고 있다. 이것도 좀 눈여겨보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귀 기울여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파기자판이 나오기 시작한 건 일부 유튜버들이, 변호사 출신 유튜버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여기에 이제 주진우 의원이라든지 당내 율사들이 함께 SNS에 글을 올리면서 마치 이게 진짜 가능하거나 혹은 확정될 수 있는 그런 아닌 양 홍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언론과 또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게 원칙은 아니다. 즉 원칙은 파기환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에 지금 원고에서,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뭔가 이견이 있고 또 뭔가 모순이 발견됐다고 한다면 다시 되돌려보내서 제대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라라는 게 일반적인 어떤 그런 이 대법원의 그 관계의 상황이었는데, 지금 파기자판은 사실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네. 즉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서진 눈사롱 사건도 파기환송됐더라고요. 네. 완전 사형이었는데 이건 보니까 우발적인 사건이다라고 무기로 이제 낮춘다든지 전혀 없지는 않으나 마치 지금까지 이게 원칙이다, 이것도 할 수 있다, 무조건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건 만약에 그걸 안 받아들일 경우 네. 대법원도 갑자기 왜 이걸 안 했느냐라고 지지자들이 원망을 네. 할 수 있으니까 약간씩 지금은 좀 이 숨을 고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래서일까요? 신지호 전 의원은요, 오늘 또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서 남의 칼을 빌려서 사람을 치는 차도살인이라면서 파기자판을 주장하는 이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내뱉기도 했습니다. 차도살인이잖아요. 검찰 또는 법원의 힘을 빌려서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꼬꾸라뜨린다. 차도살인이 되려면 칼을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뢰를 하는 사람이고 의뢰를 받은 검찰이나 법원, 이걸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의뢰인이. 통제가 돼요? 안 돼요. 정치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정치적 상상력인데, 이건 뭐 법조인들의 뭐 테크닉으로 집권 여당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자,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은 파기자판이란 전제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항소심 재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정광석화처럼 하더만요. 상식권 얘기를 해야죠. 1심에서 항소하기 전에 1심 판단에서 양형 부당 주장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그냥 통무죄를 했기 때문에 양형 판단이 없었어요. 근데 대법원에 지금 상고가 했잖아요. 서울고등법원 판단을 뒤집어서 스스로 판단을 할 때 대법원은 양형 심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파기자판이라는 전제가 성립이 안 돼요. 저는 2심에 서울고등법원 이번 3명의 재판관이 대등재판부 3명의 경력이 다 똑같은 부장판사가 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이 깨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파기자판 지난주 내내 언급되었던 단어인데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좀 쑥 들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했던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장에서 있었던 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영상 보시죠.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께서 주요 내빈들과 함께 현충탑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도 묵념을 위해 일어서신 채로 기다려주시길 바라며 전사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마음으로 모두 함께 하시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착석한 채로 예의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정당 대표와 오시라고 할 것 같아요. 자, 일단 해당 발언은요, 이재명 대표가 한 말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가 한 말로 보이긴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명확하게 확인은 해주진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정부 주관 행사 자리에서 야당 대표가 참석을 했는데 사회자가 호명을 안 했어요. 원래 의전대로라면 지금 추모를 위해서 이동할 때 야당 대표가 이 원래 먼저 호명이 됐어야 되는 건데 그게 호명이 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의전상에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글쎄요, 이 의전상에서 왜 지금 야당 대표들, 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그 옆에 천하람 대표도 있었고 또 네. 바로 오른쪽에 보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기에서 지금 이제 현충탑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라면 저기 정부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의 대표들도 다 같이 움직여서 다 같이 분양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것을 의전을 총괄 관리했던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었다 이런 지적은 분명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저렇게 이제 앞에서 다 같이 왜 안 오시냐라고 손짓을 하니까 네. 그때서야 이제 다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의전적으로 좀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쉽네요. 원래는 불렀어야 하는데 야당 대표들, 정당 대표들을 먼저 호명을 해서 이동을 했어야 되는데 호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들도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묵념만 했다는 거잖아요. 좀 아쉬운 좀 의전상의 실수긴 하네요. 정부 주관 행사인데요. 아니 의전에서 실수할 수도 있죠. 아, 그래요? 해서는 안 되지만 네. 가끔 나오겠죠. 근데 거기다 대고 만약 저 말이 이재명 대표 입에서 나왔다는 말이라면 무섭지 않으세요? 아니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고 예의가 없다고 그 실수한 아나운서라든지 이 진행자들한테 질타하는 거 아닙니까? 부르지 않은 건 본인만 안 부른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권영세 대표도 그렇고 비대위원장 천하람도 있었는데 그거 안 불렀다고 예의가 없어 마치 자기가 지금 대통령이 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예전에 그 제가 봤을 땐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날리면 해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전 그 수준의 발언이라고 보는데요. 아, 그래요? 아주 위험한 발언이죠, 저거는. 어떻게 저기에서 그 묵념하고 진짜 고인의 그거를 배려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유가족들 다 있는데 자기 안 불렀다고 예의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만약 아직까지 민주당에서는 저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뭐 누가 봐도 한 것 같고 만약 그렇다면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만 호명을 안 한 게 아니라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포함이 됐고요. 천하람 대표도 포함이 됐고 다른 야당, 여당 대표들도 다 호명이 안 됐기 때문에 글쎄요. 뭐 누구를 의도적으로 지명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양측의 의견을 골고루 들어봤고요.